맥스 리스크 맥스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대치의 리스크를 쥐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TSMC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은 사자가 고기 먹고 갔는데 하이에나가 오자마자 바로 뼈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라서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디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읽었던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여기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디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게임의 법칙의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짚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사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텍스트로 보실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더보기란에 가셔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텍스트 읽기 귀찮으시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디램 산업 원가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런 내용의 컨텐츠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정수로 풀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CXMT가 DDR4 시장에서 이제 철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왜?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이슈인데 만약에 반도체를 계속 보시지 않으셨으면 그게 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요 뉴스가 있다는 걸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가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단 디램 시장의 독특한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통해서 디램 산업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현대차에서 내놓는 자동차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친숙한 그림들이 있죠. 자동차 산업을 쭉 관찰을 하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현대차가 아반떼를 잘 팔고 소나타를 잘 팔고 그랜저를 잘 팔아요. 근데 그랜저가 잘 팔린다고 해서 그랜저보다 좀 싼 아반떼나 소나타를 단종시키느냐? 그렇지 않죠. 산타페가 잘 팔린다고 해서 산타페보다 작은 투싼을 단종시키느냐? 혹은 이 경차를 단종시키느냐? 그렇지 않죠. 각 자동차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종시키지 않고 모델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 거고 지금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차까지 내놓는 건 그 모든 수요를 맞춰서 최대한 이윤을 뽑아먹기 위해서겠죠. 근데 디램 시장은 약간 다릅니다. 요 특정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3년 1분기쯤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일단 DDR4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램 업체들이 판매하는 디램을 전부 다 모아봤을 때 어느 제품이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낸 거거든요. DDR4가 가장 많고 DDR5는 조금씩 비중이 늘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DDR3는 여기 앞에서부터 쭉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명맥만 남아있는 수준이 됐거든요. 이렇게 디램 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해서 DDR4가 쭉 나오면 앞에 있는 DDR3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또 DDR5가 나와서 DDR5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DDR4의 생산 비중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처럼 모든 라인업을 다 펼쳐놓고 파는 게 아니라 선진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후진 제품은 계속 단종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한 두세 종류의 규격밖에 풀려 있지 않아요.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이 좀 특이한데 삼성전자가 제일 그동안에 HBM이 나오기 전에는 디램 회사들 중에 제일 잘 나갔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제품을 내놓고 가장 빨리 후진 제품을 단종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은 단종을 제일 마지막에 시키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부터 마이크론이 단종을 하고 SK가 단종을 하죠. 그러면 이 DDR3의 가격이 쭉 빠지다가 두 회사가 단종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은 이 마지막까지 이 DDR3의 이윤을 뽑아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삼성 대비해서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레거시 제품 웨이퍼를 할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SK보다 한 1.5배쯤 되죠. 웨이퍼 투입량이 1.5배쯤 되기 때문에 선진 제품 계속 개발하고 투입하면서도 레거시 제품까지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DDR3까지 쭉 이윤을 뽑아 먹으면서 마지막에 단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DDR3가 단종이 되고 나서 DDR4가 이제 단종이 되는 시기가 왔는데 뭔가 그동안이랑 좀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는 D램 3사 중에서 특정 제품의 단종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SK와 동시에 4월에 단종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왜 이렇게 빨리 DDR4를 단종을 하지? 왜냐하면 아직도 DDR4의 시장 점유율은 한 20%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아직 DDR4입니다. 이 시장을 포기하고 DDR5로 다 넘어간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 앞에서는 DDR3가 거의 1%, 2%할 때까지 버텼다가 단종했거든요. 이것조차 먹기 위해서 계속 생산을 연장했던 삼성전자가 DDR4는 아직 먹을 게 20%나 남았는데 벌써 탈출한다고? 좀 이상하죠.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거고, 두 번째로는 삼성 SK가 빠지고 마이크론까지 빠진 시장에서 그럼 CXMT, 4위가 이제 CXMT잖아요. 중국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다는 CXMT인데, 그러면은 삼성, SK, 마이크론이 빠졌으면 CXMT가 남아가지고 그 이윤을 독차지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DR4의 가격이 쭉 빠지다가 최근에 삼성, SK, 마이크론이 단종한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엔조이 해야지, 너네는 도대체 왜 단종하는 거야? 이런 물음이거든요. 이런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자고 CXMT가 하이에나면 이제 사자가 먼저 와서 먹이의 대부분의 살을 뜯어먹고 퇴장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CXMT가 와가지고 하이에나가 요 나머지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은 사자가 고기 먹고 갔는데 하이에나가 오자마자 바로 뼈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라서 사자가 보기에는 좀 어리둥절하죠. 야, 아직 먹을 거 좀 남아있어,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삼성전자는 20%나 남아있는 DDR4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CXMT는 왜 혼자서 엔조이 할 수 있는 DDR4 시장에서 또 탈출을 하는가? 왜 다들 DDR4를 포기를 하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트렌드포스의 자료를 보면 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트렌드포스에서 올해 1분기 기준 디램 업체들의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레비뉴 기준입니다. 그냥 매출 기준, 디램 출하량 기준이 아니라 레비뉴 기준으로 1등이 SK하이닉스고 2등이 삼성전자,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요 순위가 바뀐 거는 처음 봤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봤어요. 1등하고 2등이 바뀌었죠.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트렌드포스에서 공식 집계에서 나온 건 이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1, 2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1, 2등이 바뀐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선단 공정 HBM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처럼 선단 공정 디램 그 커머디티 있죠. 그 레거시 디램 HBM 말고 낱장씩 있는 거, 그거를 먼저 이렇게 한 반년 정도 먼저 개발을 하고 한 1년 정도 먼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반년 정도 먼저 개발을 해서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기 전에 선단 공정을 이렇게 먼저 생산을 해놓으면 특정 테크노드의 수익을 삼성전자가 먼저 그거를 쭉 흡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테크노드를 앞서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테크노드를 앞서간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우리 HBM을 사줄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디램 시장의 파이가 HBM 쪽에서 거의 다 독식하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이제 테크노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앞에 삼성전자처럼 DDR3 같은 레거시 제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요 고정되어 있는 가격을 엔조이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강해지면 강해지지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나오는 HBM이 시장을 거의 주름을 잡고 있죠. 디램 파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익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이 HBM 같은 컨셉트가 나왔습니다. 이미 LLW 디램이라고 Low Latency Wide I/O라고 합니다. 이거를 애플의 비전 프로 있죠. 비전 프로에 보면 여러 디램 종류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LLW입니다. 이게 센서하고 워낙 신호를 고속으로 빨리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LLW가 SK하이닉스가 공급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고요. 이것도 레거시 디램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캠이라고 엔비디아하고 디램 회사들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규격이 있죠. 개인용 AI 컴퓨터에 들어간다는 이 소캠도 그렇고 이것도 커스텀 제품이죠. 그러니까 HBM, 소캠, LLW 이런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특정 고객사에 맞춘 스페셜티 제품이 계속 나오고 그 제품의 파이가 디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마지막까지 뽑아먹기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죠. 이거 뭐 그래 너 먹어라, CXMT 너 먹어라 해서 줬는데 CXMT조차도 우리도 이제 이런 건 싫어 이렇게 하고 지금 내팽개쳐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품 시장이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건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이 왼쪽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2020년 이후의 실적이고요. 이 오른쪽은 LG 디스플레이의 2020년 이후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는 2021년 요 한 해를 제외하면 다 적자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성 디스플레이는 커스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였었고,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TV용 OLED에 좀 천착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 커스텀 OLED 시장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그 차이 하나가 두 회사의 실적을 이렇게 크게 벌려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디램 시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2020년 이전부터 계속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디램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커스텀화가 진행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될 놈 되립니다. 되는 놈만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고객이 상관없어요. 고객이 물론 상관있지만 내가 생산 능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경쟁사보다 더 싸게 생산한 다음에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 물론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창고에 쌓아놓은 만큼 좋은 사이클에서 많이 팔아먹고 내가 프로핏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커스텀 시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이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게 최대 고객의 수주를 받느냐 마느냐, 엔비디아한테 HBM3E를 수주를 받느냐 마느냐, 애플이 LLW D램을 삼성한테 주느냐 SK한테 주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립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면 3사 실적이 다 올랐다가 내리면 3사 실적이 다 내리는데, 그중에 생산 능력 많은 삼성전자가 그나마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죠. 그게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클을 결정하는 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2C에서 새로운 CPU가 출시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디램 사봤자 얼마나 사겠어요. 인텔에서 뭐 새로운 CPU가 나왔다더라, AMD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다더라고 해서, 그거는 커머디티 디램 시장은 그래봤자 HBM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수요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내가 그 제품을 공급할 기술이 있냐, 내가 그 제품을 공급할 생산 능력을 제때 준비를 해놨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사이클이 정해진다는 거지, 어떤 매크로의 변화나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답니다. 이전에는 3사의 사이클이 똑같이 왔다면 이제는 각 사의 사이클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다르고 SK하이닉스의 사이클이 다르고 마이크론의 사이클이 달라요. 그거는 본인들의 공급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되면 신규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미 봐왔던 겁니다. 전환 투자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DSCC에서 나온 연간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액이거든요. 보면 2020년에 16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그 뒤로 쭉 내려서 계속 스테디하게 갑니다. 아마 여기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1등 자리를 빼앗긴 게 삼성이 SK하이닉스보다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웨이퍼 투입량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1.5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역전됐다는 건 웨이퍼 투입량을 늘려서 레비뉴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오직 최대 고객의 수주만이 나의 사이클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신규 투자를 해서 웨이퍼 투입량을 늘릴 이유는 없죠. 최대한 HBM 라인을 만들고 최대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환 투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부장 기업들도 사실 될 놈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가고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죠. 그러면 웬만한 반도체 장비 회사들 다 그거에 따라서 수주를 하면서 뭐 연간으로 실적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 없고 계속 스테디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위에서 스테디하건 아래에서 스테디하건, 그거는 내가 이 될 놈들의 될이 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제우스도 되게 많이 거론이 되던데 HBM에 익스포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사이클이 여기서 계속되냐 여기서 계속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빨리 고객 잡고 투자하고 생산 능력, HBM 생산 능력, 뭐 LLW 생산 능력 확보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성공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거는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 비슷한 일이 이미 일어났죠.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고 고객 끌어오는 게 성공을 하면 TSMC가 되는 거고, 그거에 실패하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해놓고 다운턴이 오면, 전에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약간 손해보고 마는 거였지만 이 스페셜티 시장에서는 투자해놓고 수주를 못한다? 그거는 엄청난 감가상각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디램 시장의 투자 논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스페셜티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맥스 리스크 맥스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대치의 리스크를 쥐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TSMC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삼성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빨리 뭐 투자를 해서 뭐 전환 투자를 하고 고객을 끌어와라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여기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축약을 해드린 거고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는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버전을 찬찬히 읽어보실 분들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